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5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건 정보 가공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내용을 QGIS보다는 엑셀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열고, 이게 제가 서울시에 있는 그 오늘 날짜 전체 주거용 건물들 매물을 전부 다 가져온 건데요. 이 데이터 개수가 대략 1887개 매물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 세종 옥션에서 데이터를 저번 첫 번째 주차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시군구별로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을 하나 더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워낙 많은데 시군구별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뭐 감정가나 최저가 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따로 정리해서 뽑아내고 싶다라는 상황일 때 하나하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맨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작업은 엑셀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왼쪽 위에 삽입을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표 전체 범위에 대해서 영역을 설정해 주고요. 새로운 이 워크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워크시트가 활성화되었고요. 일단 우리가 지역별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 중에서 시군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드래그 끌어서 행에다가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 레이블이 이렇게 서울시 구별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일단 유찰 횟수나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겸해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상태를 끌어서 클릭하고 끌어서 열에다가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건과 유찰로 제가 구분을 해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열 레이블을 좀 중첩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유찰 횟수를 다시 끌어서 열에다가 두어 보겠습니다. 그럼 신건은 유찰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유찰은 한 건에서 19건까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한은 전부 다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유형마다 일단 한번 최저가를 값으로 한번 끌어서 넣어볼까요? 그러면 현재는 일단 합계로 나와 있는데, 합계 말고 일단 건수를 알기 위해서는 합계 최저가라고 되어 있는 곳 바로 오른쪽에다가 클릭하시면 드랍다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맨 아래쪽에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우선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되면 값 필드 설정에서 값 필드 요약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수를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건수가 집계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좋습니다. 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도 있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건 기준으로 11건이고, 유찰 같은 경우에는 유찰 요약을 보면 총 18건인데 그 중에서 정확히 개수가 알 수 없는 것이 4건, 유찰이 한 번 되어 있는 것은 5건, 가장 많이 된 것은 8번 유찰된 케이스가 존재하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우리가 표라든가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데이터인 영역을 끌어서 오른쪽 클릭, 복사 한 다음에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고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할 때 일단은 그 유형이 아파트만 가져다가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필터를 하고 싶은 그런 테이블을 가지고, 유형이죠 여기서는, 이거를 필터에다가 끌어서 놓고, 그리고 왼쪽 위에 유형이라고 하나 생기게 되었죠. 현재는 모드인데 여기에 이 버튼 누르셔서 주거용이니까 근린주택,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주택 등이 있는데, 아파트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예, 그럼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줄었죠. 1880 몇 건에서 265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아파트에 대한 것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유찰 횟수가 많은 게 보니까 용산구에 한 건이 17번씩이나 유찰되었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으면,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중에서 이상치, 그러니까 특기할 만한 매물을 이런 공간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저번에 배웠던 그 지오코딩을 활용하시면 이러한 특이한 케이스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또 금방 매칭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데이터의 유형을 그룹별로 나타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일단 스케이터 플롯, 점으로 산점도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저감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몇 퍼센트 더 적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원래는 경매에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시세 대비 최저가가 몇 퍼센트 감소했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경우에는 뭐 실거래가 데이터가 일부 존재하긴 하나, 그래도 사실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감률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만큼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저감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이 물건이 일단 면적이라고 할까요? 건물의 면적, 평방미터 단위의 건물 면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건물이 좀 더 저감률이 높은지 아니면 소형 건물이 저감률이 더 높은 것인지, 그 건물의 그 면적 수준하고 저감률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서로 간에 그룹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물 면적 평방미터 쪽이랑 저감률 데이터를 같이 나란히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텐데, 일단 다시 피벗 테이블 들어와서, 지금은 지역별로 나눌 필요는 굳이 없겠죠. 끌어서 다시 올려주고요. 필터도 현재는 필요 없겠죠. 다 올리거나 위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클릭을 해제해 주셔서 일단 전부 다 제외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건물 면적 평방미터를 일단 또 값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감률을 또 넣어줍니다.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가 다 목록대로 나와야 되니까 일련 번호를 행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이제 번호에 따라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주소를 또 매칭해서 알아내거나, 아니면은 고유값은 사건 번호니까 사건 번호로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숫자로 되어 있으면 합계라든가 아니면 개수 같은 데이터로 다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행 레이블을 일련 번호로 넣었기 때문에 합계로 해봐야 각각 데이터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값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값에다가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내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유형이라든지 값비드 설정, 이거는 그 고유값으로 좀 넣을 순 없네요. 아쉽지만 유형은 접어두고, 아니면은 행을 이제 사건 번호도 모든 케이스가 전부 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사건 번호로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일련 번호도 행에다 만약에 넣게 된다면, 네, 각각 이런 식으로 부분합이 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만약에 유형을 행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 사건 번호나 이 데이터가 이러한 유형별로도 한번 체계를 가지고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 시각화, 나름대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다가구 주택 한번 볼까요? 원룸 등은 생각보다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린주택, 다가구, 다세대가 가장 많네요. 그러면은 다세대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640 몇 개로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네요. 예, 데이터를 복사해서 새로운 콜럼에다가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예, 이 컬럼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는 컬럼을 가져와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제목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맨 위에는 좀 일단은 확대를 좀 하고요. 확대를 하고 사건 번호겠죠. 사건 번호, 건물 면적, 평방미터, 그 다음에는 저감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근데 우리가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맨 위에 있는 컬럼 번호가 묻혀서 잘 안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기에서 틀 고정이 있습니다. 틀 고정한 다음에 첫 행을 고정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스크롤을 내려서 보더라도 어떤 행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편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선택해주고 그래프를 넣기 위해서 삽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 중에서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일단 오른쪽 아래 이 버튼 추천 차트를 누르셔서 모든 차트 중에서 보시면 분산형이 있습니다. 분산형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저감률이 있죠. 저감률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하시면은 좀 더 전통적인 그런 산점도가 나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메뉴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한번 자세히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저감률이 0에서 1이니까 100%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평방미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영세한 건물도 있지만 보통은 100평방미터 이내고 그 이상 되는 물건들도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점이 너무 크니까 한번 오른쪽 클릭, 데이터 요소 서식 쪽으로 들어가서 표식을 좀 보기 좋게 바꿔보겠습니다. 표식을 기본 제공하는 것들 중에서 원형이죠, 현재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일단 채우기 없음으로 해서 없음으로 해보고, 테두리는 실선으로 하는데
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선 굵기는 좀 더 줄여보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선 필요 없고 선 없음, 표식으로 들어가서 표식은 채우기 없음, 선은 붉은색, 선 굵기는 좀 얇게 해주고 크기는 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아니면 선을 없애고 차라리 단색으로 채운 다음에 네, 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주고 크기를 좀 키워서 좀 20% 정도 줄까요? 됐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색이 이렇게 이쁘게 서로 중첩되진 않네요. 그쵸? 식에 있어서 이렇게 투명도를 좀 더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어디 보자. 저감률이 좀 이렇게 낮을수록 여기에서는 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저감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보시면 저감률이 거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매 초입에 단계를 거치면서 저감률이 더 떨어지는 거니까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고, 점차 저감률이 0에 가까워져 있는 물건은 대체로 아무리 커도 면적이 국민임대주택 표준 면적 85평방미터보다 적은 걸 볼 수 있고요. 점차적으로 좀 색이 진하게 나와 있는 그 매물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이 점차 그 면적이 낮은 수치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데이터가 중첩되어 있을 거로 보이는 구간은 한 3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 있긴 한데 이것들은 좀 논외로 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만약에 서로 간에 좀 위치가 다른 곳에 좀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에 따라서 서로 간에 다른 유형, 뭔가 다른 하부시장, 부동산 하부시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은 그런 케이스는 잘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산전도를 그린 다음에 패턴을 파악하면 우리가 경향성은 어떻고 좀 그룹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매물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경매물건에 대해서 엑셀로 기초 분석하는 방법들을 좀 더 상세히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